alright, alright, alright. Okay, okay, okay. Alright, alright, alright. 다음은 퍼센트와 퍼센트 포인트예요. 아마 이것 또한 뉴스에서 많이 봤을 거예요. 퍼센트를 주로 어디에서 많이 보죠? 마트나 편의점이나 아니면 어떤 요즘에 워낙 온라인 쇼핑몰이 많아서 뭐 10% 할인해준다, 또는 뭐 그 통신사 있죠? 통신사 카드 가지고 가면 뭐 15% 할인해준다, 뭐 그런 것들이 많아요. 근데 퍼센트 포인트는 여러분이 좀 익숙하진 않을 거예요. 그죠? 이 문제로 한번 볼게요. 어떤 기사 중에서 50%에서 60%로 증가하였다 라는 문장을 여러분이 어떻게 해석을 할지 다음 중 옳은 분석을 고르시오. 10%가 증가하였다, 20%가 증가하였다. 여러분의 선택은 어디일까요? 50에서 60%, 10%가 증가하였다가 맞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. 근데 여러분이 지금 이야기한 거는 50%, 60%, 60%에서 50%를 뺐죠. 퍼센트는 전체에 대한, 부분에 대한 비율에 대한 개념이기 때문에 빼기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. 네, 그래서 10% 포인트가 증가하였다라는 말이 맞아요. 그럼 선생님 20%가 증가한 건 뭐죠? 네, 무슨 말일까요? 자, 이번에는 문제를 하나 가지고 왔어요. 실제로 교과서에 나와 있는 문제고요. 뉴스에서 나와 있는 경제 기사란에서 주로 볼 수 있는 뭐 기사일 것 같아요. 주가가 어떻게 변할지에 대한 예측 기사라고 보면 되겠죠. 한번 볼게요. 이번 주에는 이라크의 혼란과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주가가 1300포인트에서 10% 하락했습니다. 다음 주 주가의 방향에 대해 가나증권의 김 부장은 전 세계적인 지구온난화로 인해 날씨가 따뜻하여 석유 소비량이 감소한 반면에 미국의 석유 비축량이 늘어났기 때문에 유가가 안정세로 돌아오면서 다음 주에는 종합주가 지수도 10% 정도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했습니다. 예상대로 주가가 10% 오른다고 해도 다음 주에 1300포인트를 회복하기는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. 글자 너무 많아. 하지만 괜찮아요. 자, 첫 번째 줄부터 볼게요. 이번 주에는 이라크의 혼란과 국제 유가의 상승으로 주가가 1300포인트에서 10% 하락했습니다. 자, 여러분 1300포인트예요. 1300포인트 중에서 10%가 하락했대요. 우리 퍼센트 아마 구할 수 있을 거예요. 퍼센트는 100 중에서 10인 거죠. 얘를 100 중에서 10으로 보는 거예요. 1300 곱하기 100분의 10은 얼마 될까요? 맞아요. 130포인트가 되겠죠? 자, 연습장을 한번 볼게요. 1300포인트인데 1300포인트에서 10%가 하락이 되면은 플러스 마이너스 중에 마이너스가 됩니다. 그러면 10%는 뭘까요? 1300에서 곱하기 100분의 10이 되니까 얘는 130이 감소가 된 겁니다. 그러면 감소라서 마이너스를 해볼게요. 1300 마이너스 130은 1170원으로 떨어진 겁니다. 자, 그런데 안정세가 돌아오면서 여러분 다시 뉴스를 한번 볼게요. 여차저차해서 안정세로 돌아오면서 종합주가 지수도 10% 다시 오를 것으로 예상했어요. 여기서 포인트. 어디에서 10% 오를까요? 여기서 여러분이 실수하기가 좋아요. 1300포인트 아닙니다. 지금 포인트는 1170포인트입니다. 1170포인트에서 10%가 증가될 거예요. 또 봅시다. 1170에서 10%가 증가. 그러면은 마찬가지 1170 곱하기 100분의 10을 해줘야겠죠. 얼마 되죠? 117. 117이 증가되는데 아까 볼까요? 1300은 130이 감소했죠. 1117이 증가한다 해도 130을 메울 수 있다 없다? 없다. 그래서 문제에서 나오듯이 1300포인트를 회복하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. 이해가 되나요? 다시 정리해 볼게요. 퍼센트의 변화를 뭐라고 한다고요? 퍼센트 포인트.
그 내용을 이해하고 여러분이 퍼센트에 대해서는 중학교 때 많은 연습을 했을 거예요. 그래서 중학교 때 배웠던 퍼센트와 지금 배우는 퍼센트 포인트에 대해서 여러분이 다시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좋겠죠? 자, 마지막입니다. 비례에 대한 내용이에요. 비례, 비율, 비례. 다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이죠. 자, 볼게요. 비례 관계하면 언제가 떠오르죠? 중학교 1학년 때 배운 게 기억이 나나요? 뭐가 기억나죠? 정비례 관계, 반비례 관계 기억나나요? 기억 안 나더라도 상관없어요. 아직 개학하기 전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한번 검색을 해보고 들어가면 경제 수학을 공부하는데 충분히 가능하리라고 봅니다. 정비례 관계, 반비례 관계 그래프를 그리는 것까지 다시 한번 더 확인하세요. 자, 두 번째예요. 비례 배분. 너무 멀어. 언제 배웠을까? 초등학교 6학년. 너무 멀리 가죠? 초등학교 6학년 2학기 때 배워서 제대로 못 배운 친구들도 있을 수 있어요. 하지만 이거 중학교 때 방정식 문제에서 가끔씩 나오고요. 알게 모르게 또 풀 수 있는 친구들도 있죠. 비례 배분 푸는 방법 여러 가지가 있는데 비를 이용하는 방법, 분수를 이용하는 방법, 비례 배분을 이용하는 방법. 애매한가요? 자, 오늘의 마지막 문제입니다. 두 사람이 조개 35개를 3대 4로 나누어 갖는다면 각각 몇 개씩 나누어 갖는지를 구하여라. 감이 오나요? 네, 같이 한번 볼까요? 조개 35개를 3대 4로 나누어 갖는다면 각각 몇 개씩 나누어 갖는지를 구하여라.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. 여러분의 방법을 찾아보면 중요하겠죠? 자, 35개를 3대 4로 나누어 갖는 방법입니다. 자, 첫 번째 방법. 3대 4는 총 몇 개씩이죠? 7개씩이죠. 7개씩 그냥 묶어버릴까요? 7개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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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7개 총 5번 들어가요. 이걸 총 묶어서 얘는 네, 지금 총 35개가 있죠. 35개를 3대 4로 나누어 가실 거예요. 어떻게 나누어 가질 수 있을까? 기억이 나나요? 얘를 하나의 묶음으로 보는 거예요. 전체 다 묶으면 전체 7개가 되죠. 3대 4는 뭐라고 얘기해 줄 수 있냐면 7분의 3, 7분의 4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겠죠. 그러면 이제 35개를 7개로 나눕니다. 7개로 나누면 한 블럭당 몇 개씩 들어갈까요? 35에 7분의 3은 15개가 나오겠죠? 35에 7분의 4는 20개가 나오겠죠. 그렇게 해서 15개와 20개씩 나누어 갖는 문제입니다. 여러분 어때요? 별로 어렵지 않죠? 충분히 너무 옛날에 배워서 기억 안 나요 라는 말도 많이 이해가 됩니다. 뭐 그럼 어떻습니까? 그래도 많이 개념이 어렵지 않고 옛날에 배웠던 거라서 충분히 누구든 방학 동안 조금 더 준비하면 가능하지 않을까 하는 선생님의 생각이 있습니다. 자, 대한민국 청소년을 응원합니다. 이 동영상도 사실은 여러분한테 도움이 될까 해서 한번 제작을 해봤어요. 수학도 행복해질 수 있어요. 와우, 좀 놀랍죠? 자, 네, 선생님이 일하는 곳은 행복한 수학이고요. 저는 학교에서 아이들을 많이 가르쳤었고 지금은 이제 행복한 수학을 운영하고 있어요. 주변에 혹시 수학에 대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초중학생들 또는 유치원생들 있으면 꼭 알려주세요. 요즘에는 프랑스 수학도 가르치고 있고요. 한국 고등학생들은 지금은 이제 많이는 가르치진 않아요. 그래도 경제 수학에 대해서 너무 자료가 없다 보니까 한번 준비를 해봤어요. 대한민국 청소년 화이팅!